삼국지에서 오나라로 끌려가 개고생한 인물이 있으니 장예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장예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장예의 자는 군사이며 촉군 성도연 출신입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사기와 한서의 내용에 능했다. 특히 춘추에 해박했다고 하는데 춘추는 오경 중 하나로 특히 어려운 사서이자 경전이죠. 장예는 춘추 3전 중에서도 공양전을 팠던 걸로 보입니다. 보통 훈고학 계보에서 마용을 시조로 치고 그 제자가 노식, 정연이 있는데 노식은 당대 대유로서 짧은 시간 조정해서 경전 연구 쪽으로 일을 하거나 제자들을 가르친 적도 있지만 황건적 토벌에 차출되는 등 불려다니기 바빴고 정연은 출세하지 않고 학문과 제자 양성에만 올인하다 보니 학계에서는 정연이 훨씬 유명하긴 한데 이 정연이 춘추 중에서도 좌시전을 주류로 만들었죠. 그 좌시전은 유교적 도리를 중시하고 그 장예가 팠던 공양전은 약간 도참 쪽입니다. 음양오행이라든가 특히 이 공양전은 해석하자면 신권정치 쪽에 가까워요. 그 천인 상관이라 해서 하늘이 지켜보고 있다. 그 임금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거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늘이 놓였기 때문이다. 이게 다 공양전의 시각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역대 군주들이라든가 정통 유학파들은 보통 좌시전을 좋아했어요. 군신 간의 예 이런 거 황제나 유교 탈레반들이 좋아하기 딱 좋죠. 그런데 춘추 공양전은 근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공양학이라 해가지고 그 청대 말기에 서구 열강에 계속 발리니까 청나라 위정자들의 자구책 그 변법 자강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바로 공양학이고 이 공양학의 근거가 바로 하휴의 춘추공양경전 해고인데 장예도 아마 이 책을 공부했을 거예요. 하휴가 장예보다 딱 한 세대 윗인물이거든요. 이 책은 진수의 삼국지에 배송지가 주석을 달았듯이 하휴가 공양전에 주석을 달아놓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전국 각지를 떠돌던 허정이 유장의 부름을 받고 익주로 들어가는데 이 허정이 허수하고 연암의 월단평이라고 인물평하던 사람이었죠. 바로 이 허정이 장예한테 인물평을 해주는데 중하, 종원상 지륜이다. 여기서 중하는 보통 중원을 뜻하고 종원상은 종류입니다. 자가원상이죠. 륜이라는 건 사람이 따라야 할 법도 뭐 이런 뜻이 지배적으로 쓰이지만 순번, 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장예는 종료의 물이다. 생각이 민첩한 게 마치 종료와 같다 이런 뜻인데 역시 허씨들의 인물평은 믿을만한 게 못됩니다. 이 장예가 효렴에 청거되고 현장을 거쳐 종사가 되거든요. 종사는 일종의 보좌관이니까 여기까지는 좋아요. 장예의 일생을 보면 군공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군제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절대 종료과가 아니에요. 종료의 군공은 어마어마하죠. 장예는 뜬금없이 사마로서 군부에 들어갑니다. 유비가 침략했을 때 유장은 장예를 보내 장비에 맞서게 하는데 당연히 패하죠. 이에 유비가 간홍을 보내고 유장은 장예를 보내고 하다가 유장이 성문을 열고 항복하는 건데 여기서 장예의 역할은 유장의 목숨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협상을 하는 것이었겠죠. 유장이 항복 후에 장예도 유비군에 인간하는데 유비는 장예를 중용합니다. 파군태수 및 사금중랑장에 임명했다. 그냥 금중랑장이라 하기도 하고 이게 쇠금자인데요. 사품으로서 철로 농기구나 무기를 만드는 걸 감독하는 직책입니다. 그런데 남중 8대성 호족 중 한 명이죠. 옹계가 익주태수 정왕을 살해합니다. 특히 옹씨는 익주대성인데 사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섭자가 배후에 있었죠. 이 사섭이 정작 자신의 백성들은 전쟁에 단 한 번도 동원하지 않고 풍요롭게 잘 다스려서 원위도 순혹한데 사섭의 그 교주를 평하기를 사섭이 뛰어나서 20여 년 동안 큰 일이었고 백성들이 가업을 잃지 않고 있다. 그런데 사섭이 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적으로는 상당히 열심히 움직입니다. 바로 옹계의 모반을 획책하고 지원한 것도 그중 하나인데 그 목적은 송건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요. 조조가 형주에서 철수하고 사섭이 귀신같이 송건한테 묻거든요. 옹계를 획책한 공로로 사섭은 송건으로부터 위장군 및 용평후에 봉해집니다. 아니 송건이랑 유비 같은 편 아닙니까? 의문이 있으실 텐데요. 이때는 이릉대전 직후입니다. 사이가 안 좋을 때고
그래서 송권도 촉을 흔들려 한 겁니다. 암튼 익주 태수가 살해당했으니 촉 조정에서는 후임을 보내야 되겠죠. 그 장례를 보냅니다. 이건 사실상 태수가 현지 호족한테 살해당하는 한 말기 전형적인 모반 상황이고, 뒤이어 옹계뿐만 아니라 고정원이 월수에서도 모반을 일으키니 모반 스케일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태수 임명과 동시에 토벌대를 꾸려서 보내거나 치소를 새로 두고 부임을 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제갈량이 당시 유비의 국상 중이라 월수의 모반에는 병력을 보낼 수 없으니 태수의 치소를 멀리 안상현으로 삼고 거기에 부임하도록 하였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장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보냈거나 토벌을 시켰거나 이게 명확치가 않아요. 일단 장례가 옹계한테 바로 사로잡혀서 오나라로 팔려가거든요.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건 이건 옹계의 유인책으로 보이는데, 옹계가 익주 대성이고 유력 호족에다 나라는 이릉대전 직후라 조정에서는 옹계랑 협상하려 했을 거예요. 그 정왕이랑 왜 싸웠냐, 이래저래 해서 죽였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냐, 태수로 누구 보내줄까, 장애 보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되었을 겁니다. 이런 정황이 또 어디 나오냐면 옹계가 장례를 팔아먹고 나서도 제갈량은 옹계랑 협상을 하려 합니다. 이엄을 시켜서 구슬리라 그러죠. 여기에 옹계가 이엄한테 뭐라 답하냐면,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는데 지금은 책력이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다. 그러니 어디 붙어야 될지 참으로 고민된다. 이런 오만방자한 답변을 하는 겁니다. 물론 장애가 대단한 사람이라 유인한 건 아닐 거고, 모반을 통한 그 세력 장악의 시간 벌기용으로 협상에 임한 척한 거라 보입니다. 실제로 화양국지의 그 해석에 따라 옹계가 장애를 추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장애가 모반에 가담한 건 확실히 아니니 촉 조정이랑 그 협의한 결과라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나중에 제갈량이 장애한테 쓴 편지에는 네가 패했을 때 나는 먹어도 먹는 게 아니었다 하는데, 이건 또 장애가 옹계와 전투를 벌여서 졌다는 걸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갈량의 편지를 제외하고는 그 외 모든 정황상 장애는 협의를 거쳐서 간 인물이 맞는 것 같아요. 옹계가 장애를 호칭하는 것도 태수의 존칭, 뭐 부군 이렇게 칭하거든요. 막상 장애가 부임하니까 옹계가 귀신의 힘을 빌어 말하였다, 그 점을 쳐봤다 이 말이겠죠. 장애는 호리병 같은 놈이다. 겉은 번지르르 윤기가 나지만 속은 거칠다. 인물평에서 옹계가 허정보다 훨 나아요. 정확한 인물평이죠. 옹계는 장애를 포박해서 오나라로 보냅니다. 원래 죽이는 게 맞긴 맞아요. 이건 옹계의 정치질입니다. 사섭의 사주를 받고 송건에 귀의하는 조건으로 모반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옹계의 입장에서는 송건한테 성의 표시를 해야 됐겠죠. 태수를 사로잡아서 보내는 것만큼의 성의 표시가 있겠습니까? 이에 송건이 옹계를 영창태수로 봉하고 사섭도 전술한 그 장군직과 자귀를 받고 하는 겁니다. 이에 장예는 오나라로 끌려가는데 촉은 이 뒤에 그 옹계가 또 다른 남중 팔성 호족이죠. 맹액을 시켜서 이민족들한테 겁을 주라 했다. 촉 조정에서 검둥개 300마리, 만뇌 즉 진드기뇌 3말, 3장 이상의 유자나무 3000뿌리를 요구하는데 니들 이거 다 구할 수 있냐? 당연히 구라죠. 겁먹은 이민족들까지 모반에 가담하고 유비의 국상이 끝나자 제갈량의 남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장애는 오나라에 끌려간 이후에 각지에서 유랑 생활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끌려온 적국의 태수인이 처음에는 유배 생활을 했을 것이고, 장애가 허정의 평을 받았었지만 오나라에서는 이름값이 높지 않기 때문에 송권도 유심히 지켜보거나 회유하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 과정에서 탈출을 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그러면 왜 촉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태수로서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후일의 송권과의 담화에서 저는 돌아가도 죄를 짓고 돌아가는 몸이다. 장애가 오나라를 떠돌면서 개고생하고 있을 때 등지가 제갈량을 찾아갑니다. 우리 황제가 어린 나이에 등극했는데 이제 송건이랑 관계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제갈량이 불화를 탁 치며 네가 가라 오나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는 김에 송건이한테 잘 말해서 끌려간 장애도 좀 데리고 와라. 등지가 송건을 만나서 설득하는 겁니다. 송건이 니네 그 유선이 제대로 황제 구실 하겠냐? 이에 등지가 우리는 제갈량 보유국이다. 사실 송건은 이 화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위나라로부터 오왕좌기를 받았는데 그 다음은 볼모를 보내는 단계인 겁니다. 등지가 이걸 바로 찌르죠. 볼모 보내놓고 님도 매년 낙양에 입조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나라나 제대로 보존할 수 있겠느냐. 송건의 고민을 정확하게 찌른 겁니다. 이렇게 관계 개선이 되고 등지가 맞다, 장례 좀 보내주세요. 송건이 장례가 누구였더라 수소문해서 찾아낸 다음에 어떤 놈인지 대화를 해봅니다. 송건이 먼저 공격하는 거죠. 옛날에 너네 동네 그 사마상녀라는 놈이 그 탕문군 딸을 후려서 도망갔다면서 참으로 물란한 동네다. 전한때 사마상녀가 타광손의 딸을 꼬셔서 야반도주한 일화를 비꼰 겁니다.
이에 장례가 받아치는 거죠. 옛날 오땅에는 주매신의 아내가 남편이 가난하다고 버리고 딴 놈한테 새로 시집을 가는데 그게 더 문제 있어 보입니다. 그 주매신의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남자를 갈아탔다가 주매신이 훗날 출세하자 후회했다 뭐 이런 일하거든요. 송건이 이놈 보통 놈이 아니었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를 보아하니 촉으로 돌아가서 농사나 지을 것 같진 않고 내가 지금 살려 돌려보내주면 은혜는 어떻게 갚을 것이냐. 이에 장례가 말하는 겁니다. 58세까지만 열심히 일하고 그 이후는 대왕이 주신 목숨으로 여기겠다. 즉 뭔가 역할을 해주겠다. 당연히 립서비스고요. 이에 송건이 흡족해서 놓아주는 겁니다. 장애는 바로 후회하죠. 멍청한 척을 했어야 했는데. 송건이 뒤늦게 후회했는지 장애를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장애는 재빠르게 도망친 이유였다. 사실 붙잡았어도 양국 관계가 있으니 죽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적당한 관직, 장군직 주면서 여기서 살아라 회유하려 했겠죠. 제갈량은 장애를 참군으로 삼고 평시에는 치중종사를 시켰다. 장애의 인간관계가 나오는데 양공하고는 친했고 잠술하고는 험악했다. 그 잠술이 나중에 도운을 했는데 이염이 자기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죠. 참고로 도군은 운반을 감독한다. 즉 군량수송감독관입니다. 이염이 제갈량의 퇴각은 내 탓이 아니고 잠술 탓이다 이걸로 몰아가려 한 거예요. 제갈량이 이염한테 대노한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건데, 물론 당시 북벌시 편제는 잠술이 이염 밑으로 되어 있었지만 일단 이 잠술이 제갈량 사람입니다. 장애와 잠술이 사이가 좋지 않자 제갈량이 장애한테 편지를 쓰는데, 네가 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음식의 맛조차 느낄 수 없었고, 네가 오나라를 떠돌아다닐 때 나는 침불안석 즉 누워 자도 자는 게 아니었다. 네가 돌아왔을 때 나는 중임을 주고 함께 하려 하였다. 이건 옛 사람들이 말하는 석교이다. 즉 돌같이 단단한 관계라는 뜻이에요. 석교라고 함은 친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원수도 청거할 수 있다고 했다. 잠술은 내가 아끼고 믿는 사람이니 잘 좀 지내볼 수 없겠냐. 물론 잠술이랑 화해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만 제갈량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 장애가 평소 제갈량을 존경했기 때문에 앞에서 말을 듣는 척이라도 했겠죠. 장애는 제갈량을 보좌하다가 제갈량보다 먼저 가는데요. 생전 말미에 보안장군의 장군직과 승상장사를 겸했다. 둘 다 의미가 있습니다. 보안장군, 복한장군 이런 거는 명예직이에요. 왕방으로부터 한을 되찾은 공신들이 달고 있던 장군직입니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죠. 비슷한 예로 하우돈을 부를 때 하우돈의 한나라 마지막 관우가 복파장군이라 위나라 관우를 받고 나서도 하우복파라 불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복파장군이 계자포 장군직이라도 마원이나 노박덕 같은 명장들이 했던 장군직이라 그 자체로 가지는 명예로운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예가 있죠. 전장군이 높냐 좌장군이 높냐, 당연히 편제상 전장군이 높죠. 그런데 촉에서는 좌장군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좌장군은 바로 유비의 마지막 장군직입니다. 한중왕에 오르기 전까진 유비가 좌장군부를 열고 여기 군사장군 등 관우를 설치하고 다 한 거예요. 특별하죠. 그리고 승상장사 같은 경우에도 녹질 천석의 승상부 문서관리 담당인데 승상부 소속으로 제갈량의 측근이었다는 뜻입니다. 장애가 제갈량을 찾아갈 때에는 전송하는 자들로 길에 거마가 가득했다.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 마냥 길이 막혔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애가 그만큼 제갈량의 신임을 받는 측근이었다는 겁니다. 똥파리들이 꼬이는 거예요. 저 전송하는 자들이라는 게 반수는 청탁꾼들이라 봐야죠. 장애가 제갈량 만나러 간다더라 얘기만 들리면 쫓아가서 야 이것 좀 얘기 좀 해줘라 뭐 이런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장애는 열전에 실릴 만한 인물은 아니에요. 딱히 공이 없습니다. 당연히 시우나 자기도 못 봤죠. 장애가 열전에 실린 이유는 허정의 인물평을 받은 것, 제갈량이 아꼈다는 것, 이런 연유로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일 겁니다. 이 장애의 열전이 조은전보다 훨씬 길어요. 뭐 조은전은 그렇다 치는데 2회전보다도 깁니다. 2회는 가절도독이에요. 남중에서의 확실한 전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애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오나라에 끌려가서 또 돌아다닌 특이한 이력 때문입니다. 이런 특이한 행보는 뇌리에 박히죠. 그리고 뭐 마속처럼 사고는 치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제갈량에게 왜 중용했는지 묻고 싶은 그 장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